안녕하세요, 미래신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블리치웨에서 발매를 한 고스트버스터즈 캐릭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세 가지 형태로 예약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가 4명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그냥 단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과학자들 3명을 묶어서 판매를 하는 닥터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캐릭터 4명을 다 묶어서 판매를 하는 스페셜 팩 형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형태로 예약 판매를 했었고요. 물론 요 묶음 판매를 하는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가 혜택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닥터팩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구성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페셜 팩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구성이 총 3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음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추가 혜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중에서 캐릭터 4개가 다 들어가 있는 스페셜 팩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언박싱이랑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예전에 제가 파이트클럽 때 리뷰를 한번 하면서 조금 불만을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발매를 했는데 외국에서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행 판매를 하고 국내에서는 한두 달 정도 늦게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큰 시장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팬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 피규어 시장이 굉장히 불모지죠. 불모지에서 그 중에서도 또 10인치를 판매를 하는 회사가 거의 유일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는 입장인데 이런 팬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왠지 모르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선행 발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동시 발매까지는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긴 하네요. 이건 하지만 뭐 팬 입장에서 그냥 서운한 마음을 말씀드려 본 거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긴 하겠죠. 뭐 어쨌든 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있긴 한데 이쪽 보시면 이렇게 통짜로 박스가 하나가 더 들어있네요. 저는 단품으로 4개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박스로 하나 더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뭐 후이건 퀄리 되게 유명한 대사죠. 영화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페셜 팩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뭐 옆쪽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크루랑 뭐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실링 처리가 한번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안쪽에는 패키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있게 되겠네요. 총 4개의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추가로 구성, 후원으로 구매를 하면 들어가는 추가 구성 박스까지 해서 이렇게 총 5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합본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수선하네요. 합본 리뷰도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도 루즈 구성도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옷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표로 하나만 이렇게 구성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헤드 조형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오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패키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패키징도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거의 통일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합니다. 뒤쪽 뉴욕 배경에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캐릭터 성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뭐 패브릭 패치로 이렇게 질감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약간 찍찍이로 되어 벨크로로 되어 있나 했는데 보니까 본드로 붙여져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면에는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는 뭐 별게 없습니다. 뒤쪽에는 요 캐릭터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밑쪽에는 크루들 이렇게 해서 패키지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한 편입니다. 다 동일해요. 다른 캐릭터들도 이렇게 해서 정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빼내면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블러터 처리가 돼서 제품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캐릭터 4명이 뒷모습으로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는 뭐 고스트버스터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블리치와의 제품이 아까 큰 패키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개봉 미개봉을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실을 한번 뜯고 내부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루즈들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블러스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단으로 블러스터는 이루어져 있네요. 위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도 테이핑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내고 뜯어내면 테이핑 처리가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피규어 본체가 제일 위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루즈, 해당 손루즈들이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안쪽 딴 캐릭터도 보니까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아래 블라스터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제거를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꼼꼼하게 테이핑이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일단 제일 위쪽에 있는 스탠드, 고스트버스터 로고가 새겨 있는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브리치웨이 스탠드는 제가 뭐 파이트클럽 때 특이한 스탠드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밑에는 이제 추가 손루즈들, 장갑을 끼고 있는 손루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에는 이제 캐릭터에 해당되는 루즈들, 요 광선총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루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 유령을 잡을 때 쓰는 덧 루즈, 그리고 광선검을 쐈을 때 나오는 이펙트 파츠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뭐 나머지는 스탠드에 포함되는 것들이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 루즈, 이건 굉장히 작아서 잃어버리기 쉽겠습니다. 일단 담배 루즈까지 해서 루즈는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녀석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스페셜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합본 루즈들을 한번 나머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가 루즈도 한번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루즈는 이렇게 박스 패키징은 중간에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뭐 기본 종이에요. 얘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실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구성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제일 위쪽에는 이렇게 종이로 싸져 있는 캐릭터가 있겠네요. 이게 국내에서는 먹개비라고 했죠. 근데 영명으로는 뭐 슬라이머라고 하던데, 저는 뭐 먹개비가 더 익숙하긴 한데, 뭐 어쨌든 이 먹개비 캐릭터가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팔파츠랑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세울 수 있는 스탠드 같아요. 스탠드랑 스탠드 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스트버스터즈 간판, 굉장히 이뻐요. 이거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탐났었는데 간판이 되겠고요. 얘는 불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스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추가 구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정리를 하고 조립 한번 하고 이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체에 들어가 있는 루즈 외에 이렇게 합본팩에 들어가 있는 루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요 보이시는 것처럼 초록색 슬라이머라는 요 녀석, 먹개비라고 하죠, 일명. 이 녀석은 이제 일단 닥터팩이라고 하는 3명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에 이제 이 녀석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스페셜 팩, 제가 소개해드린 스페셜 팩에 들어가 있는 루즈들이 이제 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인 세트에는 요 3개가 다 들어가 있고, 3인 세트에는 요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루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간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은 일단 뭐 영화상에서 나왔던 그 고스트버스터즈의 간판을 재현한 것 같아요. 아마 사이즈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재현했고, 그리고 조형도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 수 있는 거리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해서 굳이 뭐 피규어가 아니더라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이쁘게 잘 조형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발광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쪽에 뭐 AAA 건전지 3개를 넣으면 넣고 이제 스위치를 키면 발광이 되는데요. 일단 불을 끄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되게 좀 제가 쓰고 있는 건전지를 가져와서 불 세게 약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크게 뭐 발광이 세게 오진 않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의 뭐 발광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발광이 가능한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인테리어 소품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슬라이머라는 먹개비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하는, 저희 또래 분들은 아실 텐데 아침에 하는 만화 영화에서 이 먹개비로 많이 불려져서 그때부터 일명 제 나이 또래는 다 먹개비로 알고 있는 슬라이머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반투명으로 약간 그레데이션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얼굴 조형도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영화상의 캐릭터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이 약간 볼 조인트 형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의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한 재미있는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은 그냥 보너스 루즈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스탠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고스트버스터즈 로고가 새겨진 스탠드, 투명 스탠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장식하기에도 이쁘진 않습니다. 귀엽진 않지만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질 것 같네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약간 좀 발광이 얘도 가능했으면 훨씬 더 리얼하게 보였을 것 같긴 한데, 뭐 투명이라서 발광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이 녀석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어서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라고 그려진 이렇게 나무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굉장히 커요. 보시는 것처럼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통짜로 사출한 것 같아요. 소색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통짜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사출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무 느낌의 결이 보이도록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색깔 자체가 워낙 조금 플라스틱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조형은 디테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느낌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네요.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요 루즈는 아이고 발음이 안 돼. 좀 아쉽기는 한데 워낙 크기도 하고요. 해서 실용적이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요 두 녀석이 워낙 임팩트 있고 괜찮은 루즈들인 것 같아서 이 두 개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루즈 구성인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하폰팩에 있는 루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루즈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즈들이 대부분 거의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루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캐릭터별로 한 곳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중첩되는 루즈는 이렇게 하나만 빼놨고요. 그리고 캐릭터별로 고유로 들어가는 루즈들은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루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손루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루즈는 실제로 지금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그냥 피고 있는 장갑진 손 외에 장갑을 끼고 있는 손은 일단 두 쌍이 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외로 한 손이 이렇게 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는 베이스가 되는 캐릭터는 레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만 지금 장갑을 끼고 있는 손이 여유분이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캐릭터들은 장갑 낀 손은 3개, 나머지는 이제 장갑을 벗은 맨살 손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 게 공통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얘만 좀 특이하게 장갑을 낀 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 그러면 뭐 장갑 낀 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왼쪽부터 한번 보면 얘는 대칭이 되는 손이니까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약간 주먹을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의 손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얇은 뭐 루즈들을 쥘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손이 되겠네요. 그리고 조형은 뭐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장갑에 약간 주름진 느낌을 잘 조형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손을 쥐었을 때 장갑이 이렇게 구겨지는 느낌도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조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도색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 사출을 해서 마감재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도색은 뭐 특이점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조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손목 핀을 끼는 구멍이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옷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부위가 옷이 많이 겹쳐지는데 해서 손을 빼고 낄 때 조금 편하게 끼라고 그런 것 같은데 해서 이 끝쪽 부분은 연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장착하고 뺄 때 어느 정도 좀 용이하도록 이렇게 조용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진 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뭐 총을 쥘 수 있는 손이 되겠죠. 손 모양. 얘도 대칭이니까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총을 쥘 수 있는 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얘는 어느 정도 손이 꺾여 있는 그런 형상을 표현하다 보니까 주름이 앞서 주먹진 손보다는 조금 많이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손가락이 꺾이는 이런 조형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총을 쥘 수 있는 손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 그리고 나머지 홀로 이렇게 있는 손은 누가 봐도 이렇게 굵직한 루즈를 쥘 수 있는 손인 것 같습니다. 아마 무전기를 쥘 수 있는 손 모양 루즈가 되겠는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주름 표현 잘 조형되어 있고요. 도색은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 안쪽도 조형은 마주 훌륭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장갑을 뺀 손, 맨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형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약게 되어 있어서 화면상에서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손등의 굴곡 표현이 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조금씩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손등 표현이라든지 손가락 마디의 주름도 세게 조형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충실하게 조형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뭐 손가락 표현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손마디 주름도 굉장히 이쁘게 잘 조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이게 앞서 발매를 했던 파이트 클럽의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는 도색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 나온 제품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업돼서 나온 것 같아요. 도색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핫토이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 톤 다운된 약간 어두운 색의 살갗 도색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뭐 이런 핏줄 표현이라든지 약간 전체적으로 피부에 살갗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조형도 그렇고 도색도 그렇고 아주 훌륭하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를 끼우거나 질 수 있는 손 모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어디를 가리키는 손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형 굉장히 이쁘게 잘 조형되어 있고요. 도색도 말할 거 없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핫토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쁘게 잘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노즐은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으로 이제 고유 루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유 루즈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성되어 있는 요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고글이 되겠습니다. 고글은 제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레이라는 레이라는 캐릭터 한정으로 들어가 있는 전용 루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뭐 이걸 끼고 유령을 관측을 하죠. 그거에 관련된 루즈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옆에 웨더링 표현이라든지 이런 뭐 까만색 부분에도 뭐 메탈이 까져서 이렇게 쇠가 보이는 듯한 웨더링 표현도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베이스가 되는 초록색 부분에 도색도 초록색 위에 이런 끝쪽에 이런 웨더링 표현이라든지 약간 때가 탄 듯한 시커먼 느낌의 이런 웨더링 표현에서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그쪽에도 그렇고 도색도 이런 피부 도색뿐만 아니라 이런 루즈 도색도 진일보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발전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옆쪽에 디테일한 이런 웨더링 표현이라든지 이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안쪽에도 약간 초록색의 반투명의 플라스틱을 써서 발광은 아쉽게도 발광은 되지 않지만 발광되는 느낌을 충분히 잘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도 끝쪽 부분도 웨더링, 그리고 안쪽에도 뭐 약간 유광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위에도 웨더링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도색면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실제로 헤드에 씌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늘어나도록 해서 끼고 뺄 때 아주 편하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밴딩이랑 이 본체에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리얼리티도 떨어지고. 그런 데는 뭔가 마감 처리를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옆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글을 썼을 때 이런 안쪽 부분이 보호대 마감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쓰고 뺐을 때 헤드에 스크래치가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마감 처리는 아니더라도 이 안쪽에는 뭐 약간 뭐 스펀지라든지 아니면 코팅 처리를 해서 약간 그런 헤드를 보호할 수 있는 센스 있는 그런 처리를 했으면은 아주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조금 부분 좀 아쉽네요. 어쨌든 뭐 고글, 하지만 뭐 조형이랑 도색은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 전용 고글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허리춤에 낄 수 있는 장갑을 뺐을 때 연출을 할 수 있는 장갑이 이렇게 휘어진 루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얘도 마찬가지 연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허리춤에 끼고 뺄 때 굉장히 뭐 편하게 할 수 있겠고요. 얘는 피터라는 캐릭터랑 흑인인 윈스턴이라는 캐릭터, 두 캐릭터의 전용으로 들어가 있는 루즈가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레이랑 이곤이라는 캐릭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딴 캐릭터 둘에만 들어있는 전용 장갑, 접혀있는 장갑 루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조용은 뭐 어느 정도 얼핏 보면 실제 뭐 장갑을 구겨놓은 듯한 느낌으로 잘 조용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쪽도 뭐 잘 보이지 않는 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용히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장갑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유령을 탐지할 때, 영화사에서 유령을 탐지할 때 쓰는 루즈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곤이라는 캐릭터, 그 캐릭터 한정으로 들어가 있는 루즈가 되겠고요. 영화사에서는 항상 이곤이 이걸 들고 다니죠. 해서 유령을 탐지할 때 쓰는 탐지기 정도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웨더링
잘 표현되어 있고요. 옆쪽도 뒤쪽도 조금씩 세세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웨더링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런 손잡이 밑에도 이렇게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살짝 이렇게 기믹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이렇게 탐지를 할 때 이렇게 키죠. 이렇게 해서 탐지를 할 때 쓰는데 이런 기믹까지 이렇게 계열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곤 전용 루즈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곤이 영화상에서 잠시 들고 나왔을 유령을 탐지할 때 썼던 루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특별할 건 없네요. 뭐 특별히 뭐 세세한 조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웨더링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곤 전용으로 들어가 있는 루즈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용 루즈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계속 또 공용 루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계 루즈가 되겠습니다. 시계 루즈는 굉장히 작은 편이긴 한데 얘도 뭐 전부 다 캐릭터에 공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얘는 뭐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조금 도색면에서 유일하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버튼 부분도 도색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옆에 이런 부분도 조금씩 삐져나온다든지 이런 도색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뭐 스티커 처리된 부분이니까 글씨가 들어가고 이건 뭐 특별할 게 없죠. 그리고 시계 밴딩 부분도 크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어서 뭐 크게 특별하게 디테일을 하진 않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하네요. 시계는 뭐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뭐 나머지는 뭐 다 만족스럽긴 하니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담배 루즈가 되겠습니다. 담배는 뭐 앞서 브래드 피트 리뷰를 할 때도 들어있던 루즈를 그대로 재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온전한 한계피 하나 그리고 약간 태우고 있는 한계피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 영화, 고전 영화에는 그 흡연에 관해서 약간 좀 관대한 면이 없잖아요. 있다 보니까 그 시대적으로. 그래서 영화 캐릭터들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흡연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고전 영화 쪽으로 라인업을 잡고 있는 브리츠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구장창 요 루즈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담배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전기, 다음 무전기가 되었습니다. 무전기도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조용 하나의 조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까진 웨더링 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도 도색 깔끔하고요. 위쪽도 뭐 특별할 건 없죠. 아마 이런 나사 조형 디테일 이런 건 뭐 깨알 같네요. 이때도 무전기도 굉장히 크죠. 거의 뭐 벽돌 손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100대로보다 더 클 정도로 굉장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이런 큰 무전기를 썼죠. 요즘에는 뭐 기 인이어로 하나로 다 하는 뭐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이때는 뭐 이랬습니다. 어쨌든 큰 무전기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 트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영화상에서 유령을 이렇게 가둘 때 쓰는 트랩이 되겠고요. 이 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레이랑 흑인 캐릭터인 윈스턴 두 캐릭터의 전용으로 들어가 있는 전용 루즈가 되겠습니다. 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도 보시면 웨더링 굉장히 훌륭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끝쪽 부분에 까진 표현이라든지 이런 끝쪽 부분에 까진 표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노란색, 까만색 패턴이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고 이쪽 위에도 어느 정도 때가 탄 듯한 웨더링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이 루즈만 살펴봐도 이전 바로 전 제품이랑은 굉장히 비교가 되는 도색 상태인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옆쪽으로 이어서 옆쪽으로 보시면 옆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웨더링이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구리 느낌으로 들어가는 도색도 잘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메탈 느낌. 그리고 전반적으로 끝쪽에 뭐 때가 타는 듯한 이런 웨더링도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잘 안 보이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웨더링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텍스처 스티커도 이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텍스처 스티커 위에도 약간의 때탄 듯한 웨더링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사실감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위쪽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텍스처 위에도 이렇게 웨더링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조형도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스위치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쭉 이어져서 이렇게 구리 느낌의 도색도 이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발판이랑 이어지는 부분은
실제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포징을 취할 때 어느 정도 조금 편하게 용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테일감도 더 리얼리티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발을 밟을 수 있는 발판까지 이렇게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웨더링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밑에 부분까지 웨더링을 잘 해줬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얘는 뭐 영상에서는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오진 않지만 요 투명 플라스틱을 써서 LED 느낌으로 이렇게 조형은 해줬네요. 그리고 약간의 기믹이 있습니다. 발판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다만 이게 뭔가 연결된 이렇게 옆에 파이프라인이랑 연결된 뭐 구성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올렸을 때는 뭐 어색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려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기믹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로 다시 넘어와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손잡이 부분을 누르면 탁 하고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 트랩이 이렇게 열릴 때 느낌을 잘 재현해주고 있고요. 기믹을.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 이렇게 트랩 본체도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화상에서 얘를 빼서 이제 유령 보관함에 얘를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어서 유령을 보관하죠. 그것까지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구현을 잘 해줬네요. 이렇게 해서 자, 트램 누즈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플라톤 백이 되겠습니다. 플라톤 백.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끝쪽에 웨더링 표현 엄청나게 잘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옆에라든지 이런 나사가 까진 느낌, 이런 웨더링 이쁘게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쪽에 구리 느낌의 도색도 때가 탄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끝쪽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뭐 모래먼지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구석이라든지 구석구석 다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웨더링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텍스처 스티커 위에도 이렇게 웨더링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 포인트 부위는 유광으로 도색을 해서 약간의 톤을 다르게 이렇게 연출해 줬고요. 그리고 이 유광 도색 위에도 이렇게 끝쪽에는 다 웨더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감을 충분히 전해주고 있네요. 이쪽에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다 웨더링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으로 넘어와서 중간에 여기는 이제 실제 전선을 써서 어느 정도 디테일감을 살려주고 있고요. 꼬여있는 요 전선 부분은 이렇게 실제 전선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웨더링 구석구석 보시면 이쁘게 잘 도색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중간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 라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제 스프링을 써서 사실감을 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 뒤쪽으로 가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에 맬 수 있는 백팩 파이프라인 부분에도 이렇게 웨더링이 그쪽 부분도 특히 이런 부분 또 이쁘게 잘 도색이 되어 있네요.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방 백팩 끈 부분, 어깨 끈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바느질 되어서 잘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너클 부분은 실제 얇은 메탈 소재를 써서 리얼리티를 살려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 버클 부분,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이번에는 진짜 신경을 써서 제품을 출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분리를 하면 블라스터 부분이 되겠죠. 총구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웨더링이 굉장히 이쁘게 사실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형도 이렇게 스위치, 이런 스위치 부분은 깨알같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스티커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도색 표현, 조형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다 웨더링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유일하게 이제 제품 중에서 발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서 뒤쪽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 여기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건전지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발광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이렇게 빨간불이 돌아오면서 들어오고요. 이쪽에는 뭔가 게이지 느낌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느낌으로 발광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에는 총구 끝부분에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광선을 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발광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포인트에 발광 포인트가 있고요. 다만 아쉽게도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파는데 2032 버전, 아이고 반사가 되네요. 2032라는 번호에 이렇게 동그란 배터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혹시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플라톤팩까지 살펴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즈들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펙트 파츠가 되겠습니다. 이펙트 파츠는 굉장히 긴 편이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약간 딱딱하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노란색까지 그라데이션 도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약간 말랑말랑한 연질 이펙트 파츠로 들어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끝나게 이렇게 웨더링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이펙트 파츠를 이런 실제 무비 캐릭터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만, 사실 이런 굉장히 옛날 영화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리얼한 CG를 쓰지 않았죠. 예전에는 다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서 사실 이런 이펙트 파츠가 오히려 이런 옛날 영화에는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 뭔가 어색한 느낌으로 잘 들어가 있는 이펙트가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츠는 오히려 이런 옛날 영화에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이펙트 파츠가 이렇게 화려하게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루즈들을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고스트버스터라는 플랜카드가 처럼 연출할 수 있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뒤에 뭐 뗄 수 있는 스티커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얘도 이 위에 것도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 들어가는 루즈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잡지 표지를 표현한 이런 종이들이 되겠네요. 얘는 아쉽게도 앞쪽에 표지만 표현되어 있고 뒤쪽에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책자는 아니고요. 해서 사실 뭐 하트였으면 요거는 책자로 만들어 줬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넣어줬으니까요. 넣어줬다는 거에서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얘는 뭐 실제로 영화상에서 이렇게 컷으로 들어가는 표지들을 이렇게 이미지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표지들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스트버스터 로고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냥 스티커 별 의미 없는 스티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문을 표현을 한 루즈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뒤쪽에는 뭐 특별히 인쇄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영화상에서 이렇게 잠시 나왔던 신문 표지들을 이렇게 넣어줬네요. 실제로 뭐 약간 신문지 느낌의 종이 재질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림들도 잘 인쇄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까지 해서 루즈는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본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의상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자잘한 액세서리 루트들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얼굴 조형이랑 일단 대표로 한 캐릭터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안쪽에 기본 그 바디 외에 안쪽에 보형 속옷을 이렇게 착용을 해서 어느 정도 다 체격이 조금씩 틀려 보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윈스턴 흑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렇게 부해 보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고는 좀 말라 보이게 슬림해 보이는 느낌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정 속옷이 들어가서 기본 캐릭터의 몸매를 조금씩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캐릭터로 피터 뱅크먼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다 유니폼이라든지 루즈가 다 공통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일단 이 캐릭터는 먼저 헤드를 살펴보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나머지 캐릭터들은 헤드만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캐릭터 먼저 헤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빌 머레이라는 실제 배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을. 지금도 어느 정도 영화에서 자주 비치시는 분이죠. 아직 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조형은 그분의 특징을 잘 살려서 조형을 잘 해줬습니다. 특유의 이런 약간 짜부러진 사각 같은 얼굴 조형도 느낌을 잘 살려줬고요. 그리고 이런
이런 턱선의 턱살들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형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주먹코 같은 느낌의 쪽에 이런 주먹코라든지 이런 입을 다물었을 때 이런 턱이 올라가는 느낌까지 아주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은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좀 익살스러운 캐릭터인데 표정이 너무 이렇게 비장한 표정이라서 표정이 약간 여유를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표정 부분에 좀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배우의 표현은 아주 훌륭한 조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옆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뒤쪽으로 헤어 표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결을 표현해주고 있네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옆쪽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요 정도 각도가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실제 배우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분리 헤드가 아니라 목까지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더 리얼리티를 살려주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 도색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이트 클럽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번들거리는 느낌의 약간 피부톤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 고스트버스터즈 캐릭터들은 굉장히 피부 도색 톤은 물론 마감재 느낌까지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발전 많이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형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옷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캐릭터 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얘는 뱅커맨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얘는 뭐 특별할 게 없긴 한데, 옆쪽으로 보시면 이런 고스트버스터즈의 로고 표현도 PR 같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은 뭐 이 유니폼 자체가 워낙 조금 펑퍼짐하니 특별할 게 없는 유니폼이다 보니까 뭐 특별할 게 특정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긴 하네요. 그리고 화면에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약간 웨더링이 들어가 있어요. 옷에도 이런 때가 탄 듯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요런데 그래서 옷 전체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웨더링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서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딱딱하게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탄성이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 제약이 없도록 이렇게 옷을 만들어 줬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내려와서 보시면 이런 주렁주렁 달려있는 벨트의 액세서리들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버클 부분은 아까 백팩 어깨 끈 부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약간 얇은 메탈 재질을 써서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이런 버클 부분도 실제 조그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버클을 사용해서 훨씬 더 리얼리티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옆쪽도 보시면 이런 계기판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메탈 도색도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두워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케이스 부분도 약간 가죽 질감 느낌으로 조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패턴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단추라든지 이런 부분에 웨더링도 충분히 잘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스프링을 써서 더 리얼하게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게 탄대, 저희 군대에선 탄대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벨트 부분도 중간중간의 버클들은 실제로 이렇게 약간의 메탈 재질을 써서 더 리얼함을 전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자, 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무전기는 아까 루즈 따로 설명을 드렸고, 이 무전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죽 느낌의 이렇게 질감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뭐 이런 부분의 도색도 잘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살펴봤고요. 하체로 이제 내려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에 보시면 약간 골반 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호수 부위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제 고무 호수를 써서 약간의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 부위에는 바느질로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드질 한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튼튼함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해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이런 무릎 부분에 이런 부분에도 웨더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때가 탄 듯한 막 현장에서 구른 듯한 느낌의
사실감을 잘 전해주고 있네요. 이런 뒤쪽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옷 디테일, 옷의 이런 웨더링 표현도 그렇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루즈의 웨더링 표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퀄리티가 올라간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요 캐릭터 한정으로 이렇게 옷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다 이렇게 영화상에서는 다 이렇게 부츠 안으로 옷이 들어가는데 이 캐릭터만 약간 건들거리는 캐릭터다 보니까 옷을 빼고 이렇게 있는 장면을 잘 디테일하게 연출해주고 있고요. 신발 한번 보시면 신발은 뭐 자, 조형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조형은 괜찮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도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앞서 손 장갑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일 톤으로 그냥 마감재만 올린 형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리얼함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조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츠의 주름이라든지 이런 신발 끈 부분이라든지 조형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부츠의 도색 상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하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캐릭터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캐릭터는 이제 얼굴 조형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레이먼드 스탠츠라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영화상에서는 레이로 많이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캐릭터는 개인적으로는 요 네 캐릭터 중에서는 제일 실제 배우에 닮은 조형을 하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저는 싱크로율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실제 배우를 잘 조형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영화상에서 조금 맹한 듯한 캐릭터의 느낌을 조형으로서 좀 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포인트로 캐릭터성도 잘 살려주고 있는 조형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시면 헤드랑 이마 주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녹아 있고요. 그리고 일자 주름 위에 약간씩 이렇게 끊어지는 주름으로 해서 사실감이 더해지는 조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인상을 쓸 때 미간의 주름도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으로 약간 치켰던 듯한 눈썹이 캐릭터의 느낌을 영화상에서 캐릭터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로. 그리고 보시면 눈 밑에 애교살이라든지 눈 끝에서 이어지는 눈주름도 아주 잘 조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주름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잘 녹아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입도 약간 조금 벌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어서 캐릭터를 충분히 더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턱살도 밑에서 약간 정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살짝 가서 보시면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목이랑 헤드랑 이어지는 이렇게 조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턱살이 이렇게 턱에서 이렇게 이어진 턱살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 굴곡도 졌어요. 약간 2단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볼살에서 이렇게 목으로 이어지는 조형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시면 목도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젖이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그리고 살짝 이렇게 목주름도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턱 쪽에는 이렇게 조금 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약간 좀 진하게 이렇게 약간 검은 느낌으로 이렇게 도색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볼 쪽에도 약간 홍조도 이렇게 핫토이처럼 조금 붉은 톤이 아니라 약간 좀 진한 느낌의 도색 톤? 어쨌든 홍조 느낌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이렇게 잘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보시면 뭐 헤어 조형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뽑기 운이 나빴던 것 같아요. 해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목 쪽에서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어지는 조형 부분이 이렇게 경계선까지 깔끔하게 헤드의 도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피부톤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색깔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그래서 이런 도색 미스는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위쪽 헤어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색이 이렇게 다 도색이 입혀져야 되는데 도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피부톤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쉽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요 레이가 저는 뽑기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색 미스가 좀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곤 스팽글러라는 캐릭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는 4개 캐릭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표정을 가지고 있는 조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표정은 이곤이랑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영화상에서는 거의 무표정에 이렇게 감정 기복이 없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조형이 약간 쏙쏙 같은 느낌으로 조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표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표정은 사실 이건보다는 앞서 리뷰 소개를 해드렸던 피터가 더 요 표정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이런 장면이 나오나 해서 찾아봤는데 이 표정은 거의 뭐 못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표정을 가지고 있는 이곤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경 루즈 디테일은 뭐 준수한 편입니다. 도색도 아주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안경 알도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소를 날리면서 미간의 주름 굉장히 깊게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좀 깊게 파여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특유의 이런 메부리코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큰 코도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 입꼬리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입가의 주름들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입꼬리가 내려오면서 주름이 층층이 한 3겹, 4겹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입꼬리에 올라오면서 좀 크게 이렇게 주름이 조형이 되어 있어서 비대칭으로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올라감에 따라서 턱주름도 이렇게 턱에서 이어지는 주름도 옆쪽에도 이렇게 굉장히 좀 잔잔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서 카메라에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턱에도 이렇게 주름들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해서 조형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이루어져 있네요. 다만 표정이 조금 캐릭터에 맞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형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좀 슬림한 캐릭터다 보니까 앞에 두 캐릭터랑 틀리게 턱선 라인이 이렇게 잘 잡혀있는 조형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턱도 이렇게 목 부분도 살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목젖을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형이. 그리고 에어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아주 잘 조형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캐릭터는 윈스턴 제드모어란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캐릭터는 영화상에서는 크게 존재감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죠. 보통 영화 중후반쯤에 등장을 해서 그냥 뭐 멤버의 머릿수를 채워주는 그냥 그 정도의 역할을 했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블리치웨이에서도 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캐릭터만 이렇게 합본으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거겠죠. 어쨌든 조금 역할이 아쉬웠던 뭐 캐릭터로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이제 뭐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흑인 캐릭터다 보니까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조형 자체는 다른 새 캐릭터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조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뭐 이마에 주름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군데군데 나와 있는 주름 표현도 아주 훌륭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눈썹 미간에 흑인 특유의 좀 두꺼운 미간 표현도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잘 조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우의 이런 좀 들어간 듯한 움푹 파인 듯한 눈두덩이 표현도 잘 조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깊게 파인 뭐 팔자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흑인 특유의 이런 두꺼운 입술 그리고 약간 올라간 이런 콧구멍 이런 것까지 흑인 비하는 아니고 그냥 배우의 생김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그리고 살짝 보이는 이런 치아 표현까지 조형은 뭐 나무랄 데 없이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조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뭇거뭇하게 올라와 있는 콧수염도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피부톤이 조금 너무 갈색으로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래서 더 조금 왕구틱한 느낌이 드는 도색인 것 같은데 너무 좀 붉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감재 표현이 조금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는 좀 번들거리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해서 이런 피부톤과 이런 마감재가 맞물려서 굉장히 애들 장난감 같은 느낌을 첫인상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형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조형을 해놓고 이런 마감 토색에 있어서 조금 점수를 깎아먹는 이런 제품이 아니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요거는 사실 흑인 표현은 거의 핫토이는 뭐 진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흑인에 한해서는 그 정도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블리치 외에는 나머지 캐릭터에 비해서 흑인 캐릭터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조형은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스포츠 머리를 한 헤드 조형도 헤어 조형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스포츠 머리라는 헤어가 좀 두껍게 표현이 돼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그런 표현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잘 조용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시면 이게 까매서 초점이 잘 맞질 않네요, 캐릭터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스포츠 머리형 조형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옆에 가르마 조형도 이렇게 깨알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캐릭터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캐릭터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네요. 일단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가동률 테스트를 안 한 걸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동률 테스트 마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아쉽게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조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형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지만 이렇게 가동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는 이 정도, 앞쪽으로는 이 정도밖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헤드는 조금 가동률이 아쉬운 편이네요. 하지만 뭐 좌우로는 뭐 충분히 돌아가겠죠. 그리고 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팔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슈트 자체가 굉장히 펑퍼짐하고 걸릴 게 없는 슈트이다 보니까 가동률은 거의 뭐 자유자재로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위쪽은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90도 들었을 때도 제약 없이 이렇게 충분히 올라가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팔을 구부렸을 때도 거의 뭐 90도 이상 이렇게 최대한으로 젖혀지는 정도의 상체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상체로 가서 허리는 이 정도로 구겨지고요. 뒤쪽으로는 이 정도 해서 거의 뭐 옷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가동률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것도 거의 뭐 45도인가요? 이쪽까지 올라가고 무릎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렇게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만 아쉽게도 발은 일체형 조치이다 보니까 가동률이 거의 뭐 전무한 편이고요. 해서 가동률은 뭐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블리츠웨이가 앞서 제품도 그렇고 관절이 이렇게 크게 빡빡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핫토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헐렁헐렁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물론 자립은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장시간 유지를 했을 때는 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관절은 조금 더 다음에 보강을 해서 나올 때는 바디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좀 뻑뻑한 느낌으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굉장히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동까지 봤고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블리치웨이에서 발매를 한 고스트 오브 스터즈 캐릭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조형의 퀄리티라든지 뭐 도색 상태 그리고 각종 루즈들의 디테일까지 해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굉장히 잘 나온 제품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뷰하면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리뷰를 했고요. 다만 요 윈스턴 캐릭터의 뭐 도색 상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두루두루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해서 앞으로 블리치웨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조금 걱정이 아닌 기대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블리치웨이가 스태츄도 그렇고 10인치도 그렇고 이 제품 가닥을 옛날 영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저 같은 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호재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10인치 라인들이 너무 히어로 쪽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식상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렇게 뭐 옛날 영화들 캐릭터들이 간간히 하나씩 나와준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기대되는 제품군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영화를 혹시나 안 보셨던 분이라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게 조금 80년대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이게 그 특수 효과는 조금 요즘 영화에 비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오락 영화로서의 완성도는 굉장히 훌륭한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리뷰를 더불어서 혹시나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영화를 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내년이 돼서야 리뷰를 또 찾아뵙게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빠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니신이었습니다.